흡수되어 약해지게 되고 코끝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코끝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미성형외과 원장 박건욱입니다. 환자분들이 코 수술 후 시간이 갈수록 코끝 모양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라는 문의를 종종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 수술 후에 코끝 모양이 변한다면? 이라는 주제로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성형 꿀팁 정보를 통해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작합니다. 코끝 성형의 일반적인 수술 방법은 코끝 기둥인 비주 부분을 세우고 코끝의 연골을 층층이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마치 책상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책상에 책을 올리는 방법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 재수술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코 수술 후 시간이 지나 코끝이 낮아진다고 그 이유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코끝에 이식한 연골이 흡수되었거나 다른 하나는 비주에 이식한 코 기둥 연골이 흡수되는 경우입니다. 결국 수술 후에 시간이 지나고 둘 다 흡수가 안 되고 잘 유지가 되어야 수술 후 코끝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왜 이식한 연골이 흡수가 될까요? 간략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째, 조직의 압력, 둘째, 혈류의 문제, 셋째, 재료 선택의 문제일 것입니다. 조직이 두껍거나 흉터가 많아서 피부가 안 늘어나는 경우, 비주의 길이가 짧은 경우에 코끝에 이식한 연골에 아주 강력한 압력이 가해지면서 조직은 생착되지 못하고 괴사되어 흡수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눌려서 압사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피부를 충분히 늘려주는 수술을 같이 시행하거나 코끝 주변부를 비교적 넓게 박리하여 코끝에 걸리는 압력을 최대한 분산을 시켜야 조직의 압력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압력을 이길 수 있도록 튼튼한 수술을 해놔야 시간이 지나도 코끝이 낮아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끝에 혈류가 안 좋은 환자들에게도 연골 흡수가 잘 일어나는데요. 코 주변의 혈관 구조를 보시면 코끝이랑 비주 부분은 아주 작고 가느다란 혈관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손끝이나 귀끝과 같은 아주 가느다란 말초혈관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그만큼 코의 다른 부분에 비해 피가 덜 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실리콘의 끝과 피부가 장시간 마찰이 돼서 코 피부가 심하게 얇아졌거나 복코를 교정한다고 피부 밑에 있는 연부 조직을 너무 많이 잘라낸 경우에 코끝으로 가는 길목의 피부가 얇아지는 거니까 코끝에 이식된 연골은 피를 받기가 어려워져서 흡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인중 축소를 해서 인중에서 비주로 연결되는 부분에 큰 흉터가 남아있게 되면 당연히 비주로 가는 혈관들이 잘려버렸으니까 비주 조직의 혈류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비주 부분의 연골이 흡수되어 약해지게 되고 코끝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재수술을 반복해서 받다 보면 코끝의 피부와 비주의 조직이 정상 조직이 아닌 흉조직으로 서서히 변하게 되는데, 흉조직은 정상 조직보다 혈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식한 연골의 생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장기간의 흡연은 코 전체적인 혈류를 떨어지게 되므로 비흡연가에 비해서 흡수율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수술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생활 습관도 코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주 부분에 사용하는 연골이 튼튼할수록 질긴 코끝 피부의 압력을 잘 이겨내면서 코를 앞으로 충분히 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재료의 선택이 수술의 결과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코끝 피부가 얇고 비주 부분이 긴 사람이야
코끝의 압력이 낮으므로 비주 부분에 귀연고를 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코끝이 잘 안 늘어나는 환자들에게서 비중격이나 늑연고의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코끝이 잘 안 늘어나는 환자에서 몰랑몰랑한 진피로만 코끝을 만들면 진피가 조직을 앞으로 밀어주지 못하고 옆으로 퍼져버리거나 코 조직에 눌려서 괴사되어 흡수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 또한 제한적으로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진찰 시 코끝 조직을 충분히 만져서 조직의 압력을 파악한 뒤 비주 부분은 견고한 연골로, 코끝은 촉감이 비교적 부드러운 귀연고를 사용하여서 흡수율을 줄이고 있습니다. 비중격은 코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연골입니다. 탭을 보시면 비중격 연골은 코끝 아랫부분, 즉 이 부위, 비주 부분에만 비중격 연골이 없습니다. 그러니 코끝을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 약하겠죠. 그래서 코 수술을 하는 대부분의 의사들은 기존 비중격에 새로운 연골을 연결하여 코끝을 받쳐주는 비중격 연장이라는 수식을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을 쌓기 위해서 책상을 만드는 손작업인 것입니다. 코 수술 후 코끝이 처지는 원인은 비중격 연장에 사용한 연골의 방향이 아래로 틀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자가 수술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만 다시 하자. 그만. 코끝을 아래로 당기는 근육의 힘이 너무 세서 조금씩 아래로 당겨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끝을 아래로 당기는 근육은 코끝 내림근이라는 근육인데 인중과 비주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웃었을 때 코끝이 심하게 아래로 화살코처럼 당겨지시는 분이라면 이 근육의 힘이 매우 센 것이므로 수술로 이 근육을 꼭 절제하거나 이 근육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튼튼한 연골로 비중격 연장을 해야 뒤탈이 없겠죠. 또 다른 이유는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이 처지듯이 코의 피부 또한 늘어나게 되는데 노화로 늘어난 코 피부는 중력의 영향으로 코끝이 처져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코끝이 처지면 코끝이 바닥 방향을 보게 되므로 없었던 매부리가 나타나 보일 수 있고 나이가 들어 보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 매부리를 절제하는 수술을 할 것이 아니라 코끝을 올리는 수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주 부분이 튼튼하다면 코끝에 추가 연골 이식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고 비주가 약하다면 좀 더 튼튼한 연골로 다시 비주 부분을 재수술을 해야 예쁜 코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코 수술 직후에는 얄쌍하고 오똑한 코끝 모양이다가 시간이 갈수록 코끝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은 첫 번째로 흉터 조직의 발생, 두 번째로 비주 연골의 약화, 세 번째로 코끝까지 실리콘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흉터 조직은 개개인의 체질이나 흡연과 같은 생활 습관에 따라 생기는 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 수술 후 5일에서 7일간 압박 드레싱을 잘하여 압박으로 흉터가 생기는 공간을 팍 줄여줘야 흉터가 덜 생깁니다. 그럼에도 흉조직으로 코끝이 커졌다면 스테로이드 주사와 같은 흉터 주사를 사용하여 코끝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종종 재수술을 많이 하다 보면 코 끝까지 실리콘이 사용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비주 연골이 코끝까지 놓인 실리콘을 잘 받쳐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실리콘과의 마찰로 연골의 강도가 약해지게 되고 실리콘은 코 아랫연골 사이를 파고 들어가 코 아랫연골을 벌리게 됩니다. 그러면 코끝은 낮아지면서 양측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형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이쁘고 성공적인 코 수술에 다가가는 것.
저희가 성형 꿀팁 방송을 지속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